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김용택 작가의 교단 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몇 편 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안개가 낀 날들의 일기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9월 21일 화요일, 자욱한 안개.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 속 논가에 고마리 작은 꽃송이들이 울긋불긋 아름답다. 교문에 들어섰다. 용민이, 현수, 한빈이, 강수, 은희가 안개 속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일제히 얼굴을 돌리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꼭 고마리 꽃송이들 같다. 교실에 들어서니 희창이란 놈이 혼자 앉아 무엇인가 하고 있다. 들여다보았더니 일기를 쓴다. 어른이건 아이건 혼자 앉아 무엇인가 하고 있는 호젓한 모습이 예쁘다. 안개 낀 학교와 학교 둘레의 모습이 장엄하다. 그 장엄한 속 아이들 모습과 목소리는 얼마나 청량하고 신비로운가. 점심시간에 속이 불편해서 보건실에 가서 약을 먹고 나오는데 다은이가 저쪽 복도 끝에서 나에게 달려온다. 저 밥 많이 먹었는데요. 요사이 아이들이 밥을 너무 많이 남겨 밥 다 먹기를 지도하는 중이다. 잘했다 하면서 걷는데 다은이가 내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내 손을 잡는다. 작은 손이 따스하다. 얼마나 천진스러워요, 여러분. 구름 속에서 나온 햇살이 좋아 현관 밖으로 나오자 다은이도 따라 나온다. 선생님 어디 가요? 햇빛 보러. 다은이도 따라 나와 나랑 나란히 햇볕 앞에 선다. 아, 햇살이 참 좋다. 다은이가 감탄하며 하얀 운동장을 바라본다. 나와 나란히 서 있는 다은이를 보며 말했다. 다은아. 다은아. 예? 나는 다은이가 좋아. 나도 선생님이 좋아요.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둘이 오래 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좋을 때가 있다. 여러분, 한 폭의 무슨 그림 같으지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햇살 속에서 난 내가 좋아.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하고 고백하는 이 풍경이 한편의 풍경화네요. 자, 그 다음 날 9월 22일 수요일 아침 안개, 가을날 아침의 안개, 머리칼에 묻은 영롱한 이슬방울들. 소운동회 연습을 했다. 소운동회란 학부 형들을 초대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운동회다. 아이들 진짜 말을 안 듣는다. 옛날 600명이 할 때보다 지금 40명이 훨씬 힘들다. 통제가 안 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 진지함이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호기심만 살아남아 세상에 번진다. TV가 크게 한몫했기 때문이다. 전학온 휘창이가 의외로 아이들에게 적응을 잘한다. 심성이 매우 섬세하고 고운 아이다. 내게 무엇을 물어보는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고 거리낌이 없다. 강수가 부쩍 나에게 다가온다. 운동을 하다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도 내 곁에 와서 앉으며 내 몸에 기댄다. 인터넷 사건으로 상한 마음이 가라앉은 모양이다. 여러분, 강수가 누군지 알지요? 인터넷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엄청 폭탄처럼 나온 아이죠. 그래서 서먹서먹했다가 요즘에 다시 선생님 곁으로 지금 엉겨붙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로 용민이를 호되게 나무랐다. 10분도 안 되어 용민이가 선생님 하며 다가온다. 선생과 부모는 같다. 혼난 아이들이 그렇게 다가오면 코끝이 찡하다. 내 행동이 반성된다. 바른 반성이야말로 고든 행동의 시작이다. 나는 양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불이웃독의 행사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강수에게 신발을 사준단다. 늘 고민이다. 이 짓이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강수에게 가닿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헤아려 볼 때 이 짓은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불우유토끼요.
학교에서 불우하다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답시고 쌀을 모으고 돈을 모금하여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쌀과 모은 돈으로 산 물건을 준 적도 있다. 드러내놓고 신발이 낡은 아이에게 새 신발을 사주는 선생님도 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 늘 고민하고 부끄러워했다. 불우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불우함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우한 아이가 전교생이 보는 앞에 나와 물건을 받고 쌀을 받을 때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곰곰이 헤아린다면 그럴 수는 없다. 까딱 잘못하면 아이는 오랫동안 수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도움이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불우한 어린이를 도와주는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우이웃 돕기가 도움을 받는 어린이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저지른 일들이 옛날엔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 23일 목요일, 흐린 후 오후에는 맑음, 참 맑음, 운동장가 벚나무 낙엽에 단풍 물들었네. 이렇게 아주 날씨를 표현하는 것도 시인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운동의 끝, 옛날 운동장 가득 모여들어 하루를 꼬박 동네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던 시절이 잠시 스쳐갔다. 그때는 운동회가 진짜 마을 축제였다. 벚나무 밑에 돼지국밥을 파는 집이 10집도 넘었다. 해가 꼬박 넘어가고 농악놀이가 끝나면 운동회가 파했는데 그때까지 술파는 끝나지 않았다. 신경림의 시 농무 같았다. 즐거운 생활 시간이나 운동회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달리기를 정말 좋아한다. 이상하다. 왜 달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까지 아이들은 죽어라 달린다. 아이들은 세상을 달리고 싶다. 아이들 회의용 책상 교체, 열린 교육용 새 책상을 때려 부수었다. 열병처럼 사람들을 닥달하던 열린 교육 잔해, 완전 퇴치. 어떤 교수, 아니 어떤 교육 관료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디어를 수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엔 복도를 허물고 교실을 트고 탁상용 책상을 들여놓고 소파, 싸구려 카펫, 각종 비디오 테이프, 온갖 써먹지도 않을 학습자료 따위를 학교에 들여놓았다. 그러더니 이제 그 잔해인 비싼 돈 주고 산 넓은 아이들 회의용 책상도 운동장에 내놓고 부수어버린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교육을 핑계 삼은 교육적 폭력이었던가. 하지만 그 손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극히 못된 상상이지만 혹 그 질풍노도처럼 불어닥쳤던 열린교육 광풍이 교육 자재를 팔아먹으려는 업자들의 농간은 아니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상식 이하의 일들을 많이 겪고 살다 보면 사람들 상상력도 이상한 쪽으로 발달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병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병든 상상력이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와 분단과 동족끼리의 전쟁, 군부 독재와 동서 분열과 저질스러운 이념적 갈등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작아지고 더러워지고 째째해져 버렸다. 자, 9월 24일 금요일 아침 안개. 아침 이슬에 빛나는 풀꽃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눈이 시다. 하영이가 용민이와 다투고 징징거리기에 둘 다 똑같이 혼내다. 종현이 수학 문제 대충대충 풀어 혼내다. 다은이 그림 그리다가 종이 버려 혼내다. 한빈이 희창이 강수 수학 문제 잘 풀어 칭찬하다. 현수 그림 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학 문제 풀다. 오후에 아이들 책 읽다. 아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사납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내 목소리는 정이 확 떨어지도록 사납다. 목소리 좀 부드럽게 낮추자.
내일이 내 생일인가? 음력으로 8월 열이 들인데 난 참 좋은 때 태어났다. 어머니는 늘 내가 좋은 때 태어났다고 하셨다. 쥐띠로서는 태어난 시도 참 좋다고 하셨다. 저녁밥 먹고 조금 있다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쥐들이 한창 활동을 할 때라고 한다. 오곡백과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계절에다 저물녘이니 움직이기만 하면 먹을 것이 천지인 때였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댓글 배워서 말글로 풀어먹는단다. 누가 그러더냐고 내가 물으면 점쟁이가 그러더라고 하신다. 햇살이 참 좋다. 아이들이 다 돌아가는 오후에 학교는 항상 적막하다. 이따금 선생님들 뭐하나 싶어 교실에 가보면 모두 컴퓨터 앞에 찰싹 붙어 있다. 옛날 컴퓨터가 없던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모여 이런저런 놀이도 했는데 그러다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아이들에 대해 시대에 대해 교육에 대해 자기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인간적인 교류가 사라진 교단은 쓸쓸하고 때로 삭막하다. 해가 지고 있다. 산 그늘이 운동장에 내린다. 나는 산 그늘이 참 좋다. 9월 25일 토요일 곳곳에 아침 안개. 안개 속에서 찾아온 햇살로 빛나는 코스모스 꽃잎들, 노랗게 말라가는 길가 풀잎들, 그 풀잎들의 찬란한 쇠진이요. 다 살고 죽어가는 것들은 저리 아름답나니 풀벌레들은 아침 풀잎 끝에서 꺼지는 이슬을 노래하도다. 아침에 아내도 나에게 당신은 참 좋은 때 태어났다고 했다. 아내는 이따금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한다. 앞산에 피었던 봄날 매화나무 가지가 앙상하다. 일찍 피면 일찍 진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어서 앞산 뒷산 묘지들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벌초들을 잘해 놓았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게 무슨 가문을 빛내는 일이라도 되는지 아는지 요새 곳곳의 무덤 앞에는 까만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들이 줄줄이 서 있다. 죽은 내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말고 내 앞에 살아있는 이웃에게 잘하라. 죽음은 후회의 끝이니 죽은 자들의 간절한 뜻도 그러할 것이다. 하늘이 파랗게 개었다. 햇살이 세상 가득 쏟아진다. 운동장에 나가 줄넘기 시험을 보고 나니 아이들이 또 달리기를 하잔다. 천군 다섯, 백군 다섯이다. 운동장 가득 쏟아지는 햇빛을 차며 아이들이 파란 잔디 트랙을 돈다. 앞서가던 현수를 종현이가 구비해서 앞지른다. 파란 잔디 위를 달려오는 종현이 앞으로 잠자리들이 비껴난다. 종현이도 햇살을 뚫고 차며 눈이 부시게 달려온다. 오, 아름답고도 찬란한 가을 운동장 햇살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인간 세상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몸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몸이 가장 순결하다. 가장 아름답다. 사심 없는 저 몸짓들이요. 종현이 코에 땀방울이 송골송골하다. 이렇게 하고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안개 후 맑음. 안개 속에 감들이 붉어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것이다. 반성 없는 지루한 삶은 죽음이다. 늘 새롭게 너는 깊어져라. 깊어져야 우뚝 선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너는 얻어라. 치열하라. 치열함이 저렇게 곱게 물든다. 추석 전에 김기현 선생님 내외랑 우리 내외랑 태주랑 강천산에 다녀왔다. 산 정상에 핀 꽃들이 아름다웠다. 꽃은 피워 주위를 환하게 한다.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꽃들은 산 정상 바위 틈에 피어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높고 추운 곳에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자라고 핀 꽃일수록 더 환하다. 세파에 꺾이지 않는 삶은 빛난다. 산은 오를수록 좋다.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정상에서 보는 우리의 산천은 아름답다. 그동안 주위에 있는 여러 산을 올랐다. 산을 오르는 벗들을 만나니 나는 복되고 행복하다. 산 위에서 먹는 밥이나 반찬, 한 잔 술도 좋다. 그보다 마음 맞는 벗들이 더 좋다. 때묻지 않은 순결한 열정과 정신은 비단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위대하다. 이루지 않는다 해도 무슨 상관인가. 대화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깨닫는다. 정신이 한껏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 국토를 밟아 딛고 가는 길들이 발길이 아름답다.
있다. 문학사상에 나온 고재종의 시 독학자를 읽다. 가슴 뿌듯하게 읽다. 때로 그의 진정성이 빛난다. 그는 소재주의자가 아니고 세계를 종합한다. 소재주의의 밋밋함과 단순성은 사물을 설명한다. 설명은 시가 아니다. 현상에 대한 즉각 반응은 자연 현상이든 역사적, 사회적 반응이든 어떤 것도 해석하고 설명하게 된다. 소재주의는 시의 초보다. 시에겐 진기가 있다. 그에겐 진기가 있다. 그의 시에선 때때로 세계를 트는 무게가 느껴진다. 희창이 혼자 오래 남아서 문제를 풀게 했다. 종현이 삼촌이 종현이를 데리러 왔다. 이놈을 내가 가르친 것도 같은데 누군지 당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놈 형들도 가르치고 누나도 가르치고 여동생도 가르쳤다고 한다. 얼굴들을 보면 대충 생각이 나는데 그 집 맏형하고 큰 누나만 떠오른다. 종현이 아버지가 둘째인 모양이다. 이따금 종현이를 부른다는 게 그 아비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 식구들을 다 가르친 셈이다. 나도 참 신기하다. 애틋하고 정답고 아련하고 아무튼 그렇다. 박용숙의 한국 현대미술사 이야기를 읽다. 여러분, 이 김용택 시인은 한 곳에서 오랜 동안 그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사를 하다 보니 그의 아이들의 아버지, 고모, 삼촌, 할아버지까지 막 다 지금 총망라해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승도 참 쉽지 않지요. 정말 한자리에서 있는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김용택 작가 선생님의 교단일기, 정말 의미심장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거기에서 일기를 좀 계속 써서 여러분들도 후대에게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성탄절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족적을 일기장 안에 남겨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기운동 여러분 협조하는 길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랄TV를 홍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